삼국 통일과 건국. 이승만은 공과 과를 언급하기가 어렵다. 이는 왕의 나라에서 대통령의 나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한두 사람쯤은 가볍게 죽일 수 있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 죽이면 나라가 뒤바뀌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에서 민주 사회로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본은 양반 상놈 사회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양반 상놈이 지주 소작인으로 바뀐 것 같은 모습일 뿐이었다. 종친회의 영향력은 여전히 인정해줬다. 경주 양동마을은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공과 과를 말하자면 왕의 나라, 즉 통일신라의 왕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주의 통일 전에는 태종무열왕, 문무대왕, 김유신, 통일의 세 주역을 모시고 있다. 이 세 주역의 위협을 나누어 보면 이승만의 업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나당 동맹을 결성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이는 현재 한미 동맹에 비추어올 만하다. 서기 676년 문무대왕은 매초울 전투에서 당군을 축출하여 최종적으로 찬란한 평화의 시기를 가져온다. 이유를 통일신라라고도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비슷하다. 특히 미국인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위대한 인내라는 말로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신의 용맹합니다. 이는 이승만의 빨치산투쟁과 비교된다. 미국의 일부 논자들은 이승만을 작은 장세스라면서 공산주의 빨치산투쟁에서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중국도 국공내전에서 실패했고 베트남도 베트공으로 망했다. 이승만이 거의 유일하게 빨치산투쟁에서 승리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외교와 전쟁의 천재라고 평가한다.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을 통하여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나 당나라는 도독부를 두어 신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반면에 이승만은 한국의 그 휴전 협상에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김춘추의 동맹은 손자병법, 즉 병법상의 동맹으로 무사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에 이승만의 한미동맹은 국제법상의 동맹으로 국제법상의 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승만의 한미동맹은 선비정신으로 오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676년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한 문무대왕은 당나라의 점령 통치를 물리치고 이룩한, 즉 싸워서 이긴 후에 이룬 독립이고 이후에 신라는 불교 국가로서 크게 융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문화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다. 반면에 이승만은 유엔 총회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제법적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우리는 통일신라와 같은 찬란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다. 국제연맹도 국가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국가와 정부가 없는 식민지 노예 상태였을 뿐이다. 우리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상의 길은 신탁통치뿐이었다. 위인 통치는 신탁 통치와 같은 것이고 미국의 국제법적으로 호소해야 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역사적인 주장이 있다. 예로 세종실록지에도 글이 적혀 있다 주장하듯이 이승만은 Bad Inside Out과 같은 책자를 만들어 한국의 국가 승인을 호소했다. 즉 무력투쟁, 무사정신이 아니라 법적 호소, 선비투쟁으로 신탁통치를 주장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통치는 투쟁론자에게는 혐오스러운 구상이며 특히 중국의 눈치가 무서웠다. 결국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5년의 신탁통치로 결정되지만 3년 이내 국가 승인을 받아낸다. 이를 미국의 학자는 시간을 계산하는 인내로 표현했다. 통일 신라가 불교
국가로 융성하듯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융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김유신이 없었으면 망했다고 할 수가 있고 당나라에서도 김유신은 평가받은 인물이다. 반면에 이승만은 그 전쟁 능력이 미국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생존 능력을 평가하고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공산주의 빨치산 투쟁 능력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의 일부 학자는 이승만은 작은 장제스라고 했지만 장제스는 국공대전에서 패배했다. 반면에 한반도는 남북한을 합쳐 각도의 인민위원회가 실질적 암묵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이승만은 보도연맹, 숙군작업, 국민방위군 구성으로 효과적으로 빨치산을 제어해 나갔다. 1949년 김구 암살 즈음에는 5,700여 명의 군인이 매월 300명에서 1,000명 정도 월북을 했고 북한에서는 남한의 빨치산이 4만 5천 명 정도라고 발표하고 남한에서는 3천 명 정도라고 발표했으나 브루스 커밍스는 1만 5천 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빨치산은 신축성이 있다. 10배는 금세 늘어난다. 왜? 3분의 1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년 지속한 빨치산 투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으면 한국은 망했다고 할 수도 있다.